KF-21 분담금 먹튀로 한국의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가 차기군 현대화 사업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1조 원으로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보다 해군 전력에서 한참 열세인 인도네시아조차도 항공모함을 바라본다는 것이 다소 어이없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불붙기 시작한 항공모함 경쟁은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방산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튀르키예는 아예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튀르키예는 길이 285m, 폭 72m의 배수량 6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해당 항공모함은 유무인 항공기 50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튀르키예의 행보를 두고 방산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완벽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건조를 시도하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군사력과 방산기술이 뒤떨어지는 튀르키예조차도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을 도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항공모함 계획이 중단된 한국 해군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2025년 2월을 기점으로 해군에서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했다는 점은 항공모함의 부재를 더욱 아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지에서 불어오는 항공모함 도입 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의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차 격해지는 해상 패권 경쟁은 전 세계 항공모함 도입 경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모함은 미국, 러시아 등 극히 일부 군사강국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군사력이 뒤처진 나라들도 심심치 않게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해군의 군 현대화 사업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설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중국을 앞질러 세계 최초로 드론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이 제작한 드론 항공모함에 사용된 선박이 한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과거 한국이 상업용으로 만든 선박을 가져온 뒤 이를 개조하여 드론 항공모함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선의 수명은 20에서 25년이지만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이란은 수명이 끝난 한국산 선박을 군사용으로 재활용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대양해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전력인 항모건조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선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인해 항공모함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며 한국은 원양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도발이 점차 선을 넘고 있어 한국 해군도 철저한 전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조치 수역으로 지정하여 어업 행위 이외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최근 중국은 이러한 잠정조치 수역에 불법적인 대규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자행하는 각종 분쟁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훗날 서해 일대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집어삼키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서해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철거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중국이 노골적으로 서해 일대를 탐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해군도 그만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점차 비대해지는 중국 해군을 상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함정들의 성능은 중국 해군과 군사 분쟁이 발발하더라도 얼마든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구축함과 호위함 등으로 항모 전단까지 모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의 북부 정부는 예하의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한국을 상대로 항모전단을 출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랴오닝함은 비록 구형 기술이 적용된 항공모함이지만 경하 배수량 43,000톤, 만재 배수량 55,000톤급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보다 훨씬 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을 리드할 항공모함을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할 전략적 이유는 현대 해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전에서 전투기가 승패를 좌우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부터인데요. 아무리 함포와 미사일, 어뢰 등의 성능이 발전하더라도 공중에서 함대를 정찰하고 신속한 타격이 가능한 항공전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수상함은 기동력 측면에서 절대로 전투기를 이길 수 없으며, 시속 50km 내외의 최고 속도로 기동하는 수상함은 전투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반도 내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면 서해나 동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차에 3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30분 수준의 작전도 우수한 폭장량을 지닌 F-15K가 외부 연료 탱크까지 장착했을 때 가능하며, 체급이 작은 KF-16은 10분 이상의 작전조차 어려우며, 이러한 단점은 한국 해군이 적의 항공전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해상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게 된다면 아군의 함대를 호위하고 적성국의 해상 전력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적성국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도 있는데요. 전투기 활주로는 단 하나의 작은 이물질만으로도 전투기의 출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킬체인 전략을 가동하려 해도 적성국의 방해 공작으로 전투기 출격이 어렵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의 활주로가 적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다면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군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증대되는 적성국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단순히 많은 비용 등을 이유로 항공모함의 존재 가치를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5년 2월은 한국 해군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한국은 드디어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며 본격적인 대양 해군의 시작을 알렸으며 1989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무려 36년 만에 창설된 쾌거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은 한국형 항공모함이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의 3개의 기동전대를 편제하고 각 전대에 6척의 구축함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각 전대의 지휘함은 독도함, 마라도함, 한국형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의 기동전대는 제대로 된 지휘함을 배치하지 못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기껏 공을 들여 우수한 전력의 기동함대를 창설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상당수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 같은 일부 고난도 기술만 확보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조선 역량으로는 미국 함대의 주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대등한 규모의 항공모함까지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가진 조선 역량과 인프라 수준은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상당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재기 개량을 기대할 수 있는 KF-21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항모 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 당국과 관계부처의 결단과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해군 전력을 강화하면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라틴어의 군사격언처럼 오히려 철저한 전력 보강과 대비만이 전쟁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벌써 4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을 경항모로 개량하기 위해 F-35B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 시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군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